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천안 K컬처 박람회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할 사회자 강인영입니다. 박상돈 전 천안시장이 2023년부터 시작한 K컬처에 대해 지역 주민과 지역 정치권에서는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흥타령 축제는 축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간판만 바꾼 행정쇼라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안 K컬처 박람회 과연 그 방향이 옳은가? 성과는 있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해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중부대 엔터테인먼트학과 변정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변정민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연극배우협회 충남지회 성애영 지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그 박람회가 있는데 이 박람회 자체에 대한 그 추진 배경과 취지가 무엇인지 혹시 지회장님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박람회 개최 배경하고 취지와 목적은요, 그 K컬처 독립기념관에서 문화재단이랑 손을 잡고 K컬처에 대한 K팝, 네, 푸드,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K 관광 산업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축제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죠. 네. 근데 이번 프로그램이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그 특징이 어떤 건지 혹시 천안시만의 어떤 특색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떤 아젠다를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도 해요. 예, 예. 그게 뭐냐면 예. 이게 독립기념관이라는 어떤 우리 얼이 숨쉬고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천안시의 도심, 원도심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제 존재를 했죠. 이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예. 그래서 이랬대 이거를 왜 독립기념관이냐. 그래서 뭔가 연결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결끈을 못 찾고 그래서 결국은 가져다 붙인 게 K-스피릿이라는 한국의 어떤 정신 예. 이런 것들을 아젠다로 잡아서 독립기념관에서 해야 된다. 이 장소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컬처다 보니까 너무 넓은 거예요. 예. 범주가 한국에 있는 의식주도 다 포함되고요. 예.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경제, 어떤 산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아젠다가 넓다라는 단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1회는 천안시 위주로 하고 2회 때는 전국 규모로 좀 이걸 확장시키고 3회 때부터 세계 박람회로 가겠다 인증을 받는 박람회로 가겠다라는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이 정체성을 좀 잘 잡아갖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라는 얘기랑 똑같네요. 네네네네. 예. 너무 포괄적인 예, 예. 프로그램. 근데 좀 제가 예. 좀 궁금한 것은 이번 예. 박람회가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2027년 세계 박람회 유치 전초전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BI 인증을 받아야 되는 박람회는 인증을 받아야지 네. 이제 세계적인 엑스포로 예. 세계 엑스포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인증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몇 해가 쌓여야 돼요. 예. 그리고 그게 전국 규모에서 세계 규모로 커지려면 참가국들도 많아야 되고 예, 예. 산업도 같이 돼야 되고 예. 전시적인 것들 예.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데 예. 그 자격 기준을 맞추고 있는 중이죠. 아, 그렇군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회장님 혹시 그 점에 대해서 뭐 또 하고 싶은 얘기? 일단은 그 세계 박람회로 예. 가는 것도 좋고 모든 축제에는 그만큼의 이제 다 실패와 좌절과 어떤 성공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게 과연 세계 축제로 갈 만한 축제인지, 그리고 왜 굳이 독립기념관이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K컬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물음표를 던진 다음에 예, 예.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야. 이게 세계 박람회로 가기 위한 목적성과 필요성과 이게 처음부터 이 축제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이게 뭐 학술회든 포럼이든 수기든 토론이든 여론 수렴이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서 만든 축제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축제의 필요성, 모든 축제에 마찬가지고 박람회, 뭐 엑스포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철저한 검증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과연 네, 계속 이제 뭐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방향성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축제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저는 예. 얘기를 저는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좀 반대 의견도 좀 있는데요. 사실 천안을 대표하는 축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퀘스천을 찍어봐야 돼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축제가 뭐 한 1000여 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축제들 중에서 천안시만의 어떤 독특한 아젠다를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천안 흥타력 축제하고 뭐 빵축제 이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사실 축제 규모가 굉장히 작고 더 확대시켜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천안시가 페스티벌을 개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도 2025년 6월 달에 그 세 번째 예. 박람회가 실시했고 끝났잖아요. 맞아요. 그 정시 공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그렇게 진행됐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좀 교수님 총평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뭐 계속 언론에 나더라고요. 뭐 예. 문제점에 대해서 뭐 감독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뭐 어떤 입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 페스티벌의 어떤 그런 성과보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천안시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는 이유가 없다.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K-팝 쪽에 뭐 이렇게 좀 치중돼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때 헤드라이너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헤드라이너가 K-팝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레이드를 나눌 수는 없지만 한 중간 그레이드 정도? 그래서 이게 어떤 이슈가 되질 못했어요, 사실은. 부산에 보면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대표 아이돌들이 다 출연을 해요. 그리고 인천의 잉크 페스티벌, 근데 펜타포드 락 페스티벌, 이런 음악 페스티벌 중심은 굉장히 헤드라이너가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번에 천안의 헤드라이너를 보면 좀 아닌 실망을 했습니다. 뭐 OST 콘서트 좀 독특하긴 했지만 뭐 나름 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보면 조금 이게 45억 정도를 진짜 들여서 만든 건가? 이런 의구심을 좀 자아나게 하는. 교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요, 교수님. 예. 7월 10일 얼마 안 됐는데 네. 천안시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연구 결과 이 결과에 대한 그 냈죠. 행사 평가를 했어요. 예, 결과 맞아요. 발표를. 예. 그걸 되게 좀 좋게 평가했던데 그 결과가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다 좋게 평가하죠. 페스티벌 한 지자체에서 자기네들 축제 망했다고 안 합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에 13만 명이 왔고, 2024년도에 31만 2천 명이 왔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35만 명이 왔다. 4만 명이라 정도. 그래서 한 14% 정도 증가했고, 경제적 수익은 85억 정도를 올렸다라고 집계를 했습니다. 얼마 예산이죠, 그게요? 45억 정도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85억의 경제 효과를 올렸다. 예. 엄청난 홍보 효과인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백지문화제 부여 쪽 총감독이었는데요. 106만 명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도시명 축제로 갔으면 100만 명이 넘어갔겠죠. 천안 인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독립기념관에서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K-팝 쪽 이제 헤드라이너들을 뽑을 때 지금 K-팝 쪽은 다 글로벌 팀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 같은 멤버들이 있는 데에서는 자기네들은 폐망일이고 우리는 독립기념일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 장소에서 공연하는 것 자체를 꺼려야 한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해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헤드라이너 못 잡는다 이렇게 하면. 이랬대 참여했을 때. 그럼 이거 당연히 K-팝에 일본 멤버들이 많은데 누가 좋아하겠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친일파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 멤버들이 껴있는 데에서는 독립기념관에서 공연하는 것을 꺼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반영이 안 됐죠. 그리고 제가 1년 만에 잘렸습니다. 아이고. 좀 실례하게 그래서 다른 의견을 많이 내서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아주 그냥 냉정하게 아주 비판을 하시고 또 예. 물론 이제 비판만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주장님 뭐 하실 말씀 그거 관련해서 아니 일단 뭐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전반적으로 예. 네, 다 맞는 말씀이시고 아까도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뭐 축제의 효율성이라는 거는 네, 그 진행하는 사람들 기획이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 각기 다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번에 특징적인 걸 축제를 하고 나서 이제 특징적인 걸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평가를 뭐 하자면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기에는 이게 이제 축제의 개념인지 그 전시회의 개념인지 박람회에 대한 개념인지 뭐 엑스포에 대한 개념인지 네, 전체적인 거에서 진행하는 거에서 이게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하는 건지에 대한 게 없다. 그냥 잡동사니. 그냥 이것저것 다 모아놓은 하나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박람회로 가기 위한. 네, 물론 박람회에 가기 위함인데. 규격을 맞추는 것도 예를 있기 들어서 때문에. 독립기념관의 특징을 살린 소개 K컬처인지 천안의 뭔가를 살리기 위한 뭔가의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위한 K컬처인지. 근데 이게 지금 K컬처 중에서도 사실 좀 이따가 또 다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도 저희 대기업이 자리 잡으면서 K컬처에 대한 박람회나 이런 뭐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미. 근데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지금 많은 곳에서 K컬처라는 페스티벌이나 축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지금 천안시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K컬처만 가지고 요새 핫하고 뜨니까 K컬처만 가지고 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그 지역의 특징을 잘 살려서 K컬처를 같이 입힌 축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인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독립기념관은 장소의 한정이 있잖아요. 물론 상징성이 독립기념관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오는 많은 사람들이 뭐 세계 박람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독립기념관을 보러 올 것인지 왜 어떻게 오게끔 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대한 퀘스천 마크겠지만 지금 독립기념관에서 하면서 다른 또 소상공인, 다른 지역에 있는 천안시에 있는 소상공인에 있는 사람들은 독립기념관에서 하는 동안만큼은 굉장히 또 다른 또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하는 것만이 사실 곳곳에서 프린지 형식의 또 할 수 있는 거고 곳곳에 무언가를 예술가, 문화와 산업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입혀서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곳에 함께 다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의 우리 소상공인들이 또 피해를 입는 그런 형식의 이제 축제를 만들 이유가 있을까라는 또 의문점이 있는 거죠. 이제 그 큰 거는 장소에 대한 문제. 장소에 대한 문제인데 독립기념관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 민족적인 어떤 정서가 사실은 굉장히 고착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K컬처 박람회가 천안 K컬처 박람회가 독립기념관의 그 방문객 수를 늘리는 사업이냐 아니면 천안시를 어떤 K컬처의 허브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이냐 진짜 고민해봐야죠 이건.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두 분께서는 아까 계속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는 우리 독립기념관의 장소의 적절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우리 지장께서는 우리 지역문화 생태 우리 천안시 지역 문화의 어떤 생태계와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 사실 이거는 뭐 K-팝 같은 경우에는 뭐 K-컬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예인들이 와서 어제 출연료 받아가고 그들을 위한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만의 어떤 특징이 또 좀 안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특징도 없지만 목적성도 없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배불려주기 위한 목적성을 가진 축제이기 때문에 뭐 연예인들이 와서 그냥 출연하고 돈 받아가고 그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남는 게 없잖아요. 아니 그건 이제 스타 마케팅 때문에 하는 건데 네,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대표성을 띈 가수들이 출연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건데 이제 지역의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지역의 예술인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 박람회를 아무리 잘하면 뭐 할 거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어떤 우리나라의 헤드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무대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콜라보가 좀 이루어지면 훨씬 더 영향력이 생기겠죠. 네. 예, 자긍심도 생길 거고. 예.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전 세계인들한테 알릴 기회도 생길 거고요. 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저 계속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좀, 이런 또 문제점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이번에 그 예산의 투명성과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예.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비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입찰 과정이 좀 순조롭지 않았다. 아. 그리고 총감독 문제가 한 번 예, 있었고, 그 다음에 행사장의 어떤 부대 시설이나, 예, 예. 우리가 이제 유락시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음. 부대 시설들이 좀 불편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동선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뭐 등퇴장에 대한 동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입구와 출구에 대한 그런 동선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음. 예산에 대한 거는,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일정 부분 포션을 갖고 컨소시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큰 기업과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 할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에 있는 하드 업체나 이벤트 업체들이 무시당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용역을 받아갖고 수주하면 그것도 아시잖아요. 재공고 다시 줘갖고 그 밑에 하청이 하청 두고 이거 몇 단계를 거쳐서 나가거든요. 예. 그런 비효율성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 꼭 쓰여지는데 이걸 좀 분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지역단체에 대한 어떤 예술가들에 대해서 어떤 할당량을 좀 주는 거죠. 니네들도 이런 예산을 갖고 이런 포션으로 좀 참여를 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지역의 인프라들을 예. 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산에 대한 거는 뭐 턱없이 부족하죠. 45억 박람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원예 박람회 같은 건 175억이고 그다음에 제천 바이오 생명 엑스포 같은 경우도 한 100억 가까이 되고요. 100억 넘고요. 영동 엑스포 같은 경우 국악 엑스포도 한 150억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 45억 갖고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범주가 넓은 상태에서 이 예산에 대한 것들을 다 쪼개다 보니까 효율성, 집중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역의 어떤 예술가들의 어드밴티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젠다가 너무 넓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은 이럴 때 참여를 했을 때 부제를 좀 정어라. 부제를 정해서 천안 K컬처 박람회 밑에 올해는 K팝에 다음엔 K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좀 특징을 잡아갖고 몇 년을 하다 보면 관객에 대한 밀집도나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상권과의 연계성이 좀 뛰어난 거를 찾아갖고 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아이고, 좀 세게 좀 말씀하시죠, 그랬어요. 세게 얘기한다고 네. 되나요, 뭐? 우리 좀 전하 씨께서 우리 교수님의 그런 의견들을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개선할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기회장님? 아니, 아까 뭐 다 맞는 말씀만 해주셔서, 개선할 점, 아까 뭐 예술인들, 뭐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 지역에 있는 업체들 얘기하셨는데, 일단 예산에 대한 투명성이 없다. 네, 어떤 것들을 선정할 때 그것의 선정에 대한 투명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예산을 썼을 때에 대한 그 쓰고 나서의 정확한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공표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뭐 시민이든 도민이든 알아야 될 권리고 또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배제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든 아니면 예술인들이든 이제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이든 뭐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제품이나 뭐 산업이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서 좀 지역민들 위주로 좀 해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민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축제가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처음부터 문제점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흥타령이랑 뭐 똑같은 아니면 비슷한 아니 그거는 저는 동의를 네, 못하는 게 완전 다른 축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축제지만 네. 좀 비슷한 축제로 나중에 거듭나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과 우려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물론 거기 안에 K를 입혔지만 완전히 다르지만 그 속을 또 들여다보면 거기에 댄스가 들어가 있고 음악이 들어가 있고
보면은 흥타령 자체도 뭐 물론 이제 특징적인 건 완전히 다르죠. 색깔은 완전히 다르지만 그 속에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면 별반 크게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없다? 흑백으로에 대한 차이가 없다라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이게 정말 이 천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미술 전시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보면 음악과 춤과 미술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저는 이제 물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예술은 없지만 연극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극적이지 않은 퍼포먼스, 축제 이런 것들에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 연극의 이제 장르에 소외당하는 그런 것들도 좀 안타깝고, 좀 장르 자체로 몰려 있는 것도 안타깝고, 물론 뭐 연극만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지만 뭐 시립 뭐 더 나아가서는 시립 예술단 안에서도 지금 음악에 관련된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무용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모든 축제의 포커스가 다 뭐 음악, 무용 이런 쪽으로만 아니면 전시 쪽으로 미술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좀 안타깝다라는 아마 페스티벌에서는 보여주기가 쉬우니까 아마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박람회가 이제 조금 방향성을 좀 잡고 박 시장님께서 전 시장님께서 사실은 페스티벌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보령 머드박람회도 성공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안에 와서 시장의 재직 시절에 대표 컨텐츠를 하나 만들겠다 해서 야심차게 사실 연구용역도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전문가들이 다 붙어갖고 설계를 했고. 근데 이제 이거를 설계하고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K 쪽이니까 K 스피릿을 같이 가면 안 되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약간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독립기념관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어를 이어받아서 K컬처가 이렇게 성공했다. 근데 동의하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완전 별개의 문제인데 사실 독립기념관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독립한 날을 기념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과 우리가 문화 쪽에서 그걸 찾을 수 있느냐 요 문제가 좀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천안에서 이걸 원도심형 축제로 바꿔야 되고 사실은 나이트형 축제로 바꿔야 되거든요. 거기 독립기념관에서는 차 타고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뭐 저녁에 가볍게 가족들끼리 맥주 한 잔을 해도 대리를 불러서 나와야 되는 그런 아주 불편함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형 그다음에 야간형 축제로 이게 탈바꿈해야 된다. 이게 천안시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 아젠다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뭐 김태흠 지사님도 그렇고 전 시장님도 그렇고 이 페스티벌이 글로벌 박람회로 성장하기를 바래요. 근데 천안시에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키워나가야지 이게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키워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흑백 논리로 이거를 그냥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권 논쟁이. 아까 지금 두 분께서 다 이제 말씀을 지금 다 주셨는데 아까 제가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번 행사는 단발성이 아니라 아마 2027년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한 테스트 베드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천안시가 이걸 잘 준비하고 그 능력은 있을 것인지 능력 면에서 그리고 어떻게 이 박람회를 이제 만약 한다면 준비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거를 박람회로 이제 성공을 시키려면 일단 장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독립기념관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면 독립기념관의 상징성을 좀 활용해서 이게 한류를 정신과 결부를 시켜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K 스피릿에 대한 그 구체화를 좀 시켜야 된다라고 첫 번째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 혁신이에요. 그 차세대 체험 플랫폼들을 좀 구축해야 되겠다. 오면은 새로운 볼거리를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맨날 축제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깔아놓고 박람회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와 실감형 콘텐츠를 좀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좀 구축하자. 천안시에서 이게 한 번 하고 말 거가 아니라면 천안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이
문화 전반적인 사람들이 참여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전략이에요. 이 글로벌 전략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세계 엑스포로 갈 수도 없고 외국인 관람객을 유치해야지 이게 글로벌 전략이 그 다음 게 세워지거든요. 근데 외국인 관람객이 사실은 제가 축제장에 가봤지만 거의 없어요. 여기 살고 있는 노동자분들 그분들만 왔지 글로벌 전략이 아예 없어요. 어느 시와 자매 결연을 맺어서 그 시에서 관람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네. 시장님. 네, 아유. 어쨌든 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수님이 네. 제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많이 하시고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 외국인 관람객 유치라는 게 어쨌든 결국은 관광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외국인은 산업과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울 것 그럼요. 같고요. 예. 산업과 좀 연결을 시켜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메타가 됐든 요새는 어쨌든 메타라든지 IT라든지 ICT라든지 뭐 이런 개념의 이런 박람회 이런 유치도 많이 하고 문화에다가 또 산업을 입혀가지고 또 많이 하잖아요. 그 엑스포나 뭐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세계적인 축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산업이랑 좀 연결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 굳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문점을 계속 갖는 게 굳이 이게 독립기념관이어야 되냐?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면 두 번째는 굳이 이 K컬처라는 물론 이게 시작이 됐으면 또 다시 이제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나가면 더 좋지만 굳이 맞지 않은 옷 입지 않는 옷 그리고 잘 보여지지 않는 옷을 계속 막 수선을 해가지고 이걸 껴맞춰 입어야 되냐. 다 모든 것들을 백지화시킨 상태에서 정말 독립기념관에서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립기념관의 그 특성을 살려서 쉽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독립기념관이라는 게 어쨌든 독립운동을 하신 우리 선조들이 모셔져 있는 그 곳인데 우리가 이제 제3국가 뭐 남방국가라고 하잖아요. 그 신남방국가가 인도를 좀 중심으로 요새 베트남이라든지 그 큰 나라들한테 우리가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우리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지금은 이제 돼서 발맞춰서 지금 제일 먼저 잘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 나라인데 그 전쟁에 대한 그 피해를 좀 극복하고 이렇게 성장해온 그 과정 자체를 독립축제를 아예 만들어서 이건 하나의 그냥 예시를 드는 거예요. 독립축제를 만들어서 뭐 다른 나라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학대도 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또 그 나름대로의 저희 나라는 K 문화겠지만 인도적 문화, 누구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독립한 국가들이 어쨌든 스스로 이렇게 자주 독립을 해서 잘 성장했다라는 그런 개념의 축제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우리 K-팝을 입힐 수도 있는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독립기념관의 정체성을 살려서 K-팝을 입혀야 될 것이며 거기를 한다면 아니면은 뭐 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축제는 네. 굉장히 단순해야 돼요. 네. 보령머드 축제 뭐 있습니까? 가서 머드 바르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지문화제 뭐 머드가 있어요?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머드의 이게 특징을 살렸으니까 이게 그 기념관의 페스티벌 특징을 형태가 굉장히 심플해하고 그 축제하면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네. K 박람회 그러면 컬처 박람회 그러면 컬처 뭐 포괄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게 교수님한테 네. 하나 질문을 드리고 예. 싶은데 꼭 천안에서 K 컬처를 해야 되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거를.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굳이 K 컬처가 천안이 선두주자였나요? 빵집처럼, 빵축제처럼, 빵축제처럼 천안이 예. K 컬처가 선두주자였던. 빵은 대전 성심당 아니에요? 이게 왜 굳이 K 컬처가 천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며 K 컬처라는 거를 꼭 축제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네. 전 시장님의 어떤 네. 이 K컬처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 천안시를 네. K컬처의 허브로 만들겠다. 이 산업과 연계하겠다라는 전략을 갖고는 있어요. 네. 그게 갖고 왜 있는데 천안이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통도 편하고 네. 어떤 우리나라의 중심에 있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건 있어요. 천안 시장님의 생각인 거지. 다른 네. 분들이 했을 때는 우리 경기 지역
아니 경기 지역이 예. 또 교통의 요지일 수도 있는 거고. 자, 보기 경기에 나름인데, 네, 예. 경기 지금 물론 파주는 좀 교통의 요지가 약하지만 파주에서도 지금 이 축제를 하고 있어요. K컬처라는 축제. 여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어쨌든 엑스포가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엑스포에 입혀서 K컬처를 하는 거고 파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지금 특징들은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를 중심으로 하고 특징들이 있다. 뭐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다 나타나 있고 강원에서도 사실 하다못해 2024년도에 강원도 평창 올림픽 올림픽 유명했잖아요. 예. 그 올림픽이 유명한 이 지역에서 또 올림픽을 이제 개최를 하면서 청소년 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서 문화에 맞게끔 K를 또 입혔단 말이에요. 예. 다른 이제 K 컬처를 보면 그 지역에 맞는 특징에다가 K 컬처를 입혔어요. 그런데 어쨌든 K 컬처가 파주에도 있고 여수에도 있고 뭐 일산 킨텍스에서도 하고 부산 그건 그만큼 하세요, 지금.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는 이 그런 축제를 건데. 굳이 네. 천안에서 천안 사람들에게 천안 지역에서 이거를 성장시키고 선진화시키는 도시를 만들겠다. 왜 굳이 천안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돼야 예.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의문을 예. 던져봅니다. 저는. 제가 요거 네.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네. 요렇게 이제 홍보를 하더라고요. 올해 박람회 기간이었던 7일에는 하루 12만 3,459명이 방문해 1987년 독립기념관 개관 이후 하루 최대 관람객 기록을 경신했다. 이게 이제 김성필 천안시장 권한대학이 예, 예, 예. 내놓은 예. 의견이고요. 평가에 대한 또 평가죠. 이제 예. 김태흠 충남지사는 K컬처 박람회의 2027년 세계 박람회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국제적 매력성 등을 인정받아 문화체육 관광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억을 지원받기도 했다. 뭐 이런 수학이 평가를 성과들이 했네요. 네. 성과들이 지금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흑백 논리로 보면 왜 천안에서 꼭 K컬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게 K 문화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뭐 K 드라마, K 팝, K 음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젠다로 전 세계인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천안 시장님, 그 전 시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핫한 걸 아젠다로 잡고 싶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잡아서 이걸 키워가려고 했죠.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의 그 중간중간 이제 방향은 적절했는데 저는 방향은 좋았다고 생각을 그렇다는 해요. 거네요. 다만 이제 그 어떤 실행성에서 강론에서는 조금 예. 디테일하지 못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라보면 그럼 내년에 지자체장 더불어민주당이 되면 이거 축제 없애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예, 왜냐하면 이건 지속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페스티벌이 유명해서 그 인구들이 그러면 천안에서도 뭐 애니메이션 쪽을 한번 키워보겠다. 그 아젠다 중에 제일 관심 있는 아젠다를 한쪽을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과 연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아주 오늘 두 분께서 아주 격렬하게 토론을 하셨는데요. 격렬한 건가요? 예. 오늘 시간이 이제 다 돼갔고요. 네. 예, 아쉽지만 시간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자담을 통해서 천안 K컬처의 어떤 의의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주 잠재력이 많은 행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아까 제2의 흥타령 축제라는 비판도 있고 또 우리 두 분의 어떤 교수님과 지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데 짧게 우리 교수님 예. 마치기에는 제가 마치기는 좀 너무 서운한 것 같아서 네. 우리 교수님 지회장님 뭐 좀 전반적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네. 적재 평가하셨잖아요. 잠재력은 있는 행사이고 좋은 평가인데 앞으로 어떻게 이걸 했으면 좋겠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짧게 먼저 하시죠. 네, 먼저 할까요? 예. 네, 저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시의원님들도 계실 테고 도의원님들도 계실 테고 정치계에 계신 분들 아니면 내지는 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를 하시고 계시는 또 예술을 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또 천안 시민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 축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표에서 출발을 한다면 그 방향성은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적과 취지는 분명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냥 단지 하나의
저기를 걸어놓고 정말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입혀가고 이런 것보다는 분명한 목적과 취지를 만들어서 지역민들을 돕는 또 지역민들을 위한 축제를 만든다면 진정성 있게 정말 다가간다면 모든 시민들에게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는 축제거든요.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K컬처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K드라마로 시작을 했고 또 K팝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K음식까지 푸드까지 가고 있는 시점에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한 해는 이거 이렇게 풀어나가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저는 이제 세계박람회를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나의 큰 획을 긋고 그 외에 이제 산업적인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페스티벌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자아도취가 돼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페스티벌을 하면 뭐 몇만 명이 왔고 몇 명이 왔고 경제 지표는 이렇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 사실 그 데이터 잘 안 믿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두 가지 방향은 정확하다. 첫 번째는 장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독립기념관이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은 천안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도시명 축제여야 되고 야간형 축제여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독립기념관 너무 멀죠? 그게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독립기념관은 자체 독립기념관 활성화 사업을 따로 진행해야 돼요. 네, 이게 맞아요. K컬처 박람회랑 연계를 자꾸 시키다 보면 이게 뭐 K스피릿을 강조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아젠다가 이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 자체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하고 이 K컬처 박람회는 좀 따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도시명으로 숨어들고 원도심이면 더 좋겠고요. 원도심으로 활성화시키는 어떤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야간형으로 머무를 수 있는 관람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인 이제 맥락에서 K 쪽에 가장 핫한 것들이 사실은 와줘야 돼요. 그리고 기획사나 아니면 뭐 어떤 제작사나 이런 데 참여도 좀 이끌어야 되고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계속 천안시에서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고, 너무 자아도취하지 않고 문제점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선해서 이 축제를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뭐 한 3년 해보고 뭐 조건 바뀌었으니까 안 해. 뭐 아니면은 뭐 이거 경제적 지표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안 해. 이렇게 볼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K컬처 박람회가 세계 인증받는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천안시와 시민들이 같이 어떤 의견을 내서 잘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완을 해갔으면 보완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지금 이제 흥타령 축제와 좀 비슷하다,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아니, 했잖아요. 전혀 달라요.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좀 보시면 안 어떻게 돼요. 시청자들한테 전혀 다르다는 점을 좀 한번 말씀 좀. 흥타령 축제랑 이 컬처 박람회랑은 완전 다른 성격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혼돈해서 자꾸 그 안에 있는 컨텐츠 일부분을 보고 뭐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는 거예요. 전시도 훨씬 더 K컬처 박람회는 많고요. 그 다음에 산업전도 있고요. 완전 그쪽하고는 전혀 다른 아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시각들이 많을까요? 지역 주민들도 그거는 뭐 시청자분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전시적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시적인 측면에서 전시하는 지금 측면에서 흥타령 축제에서 산업 쪽만 안 키워갔을 뿐이지 지금 흥타령 축제 자체에서도 산업적으로 키워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산업적으로만 입혀가서 산업은 결국은 IT, 메타 뭐 이런 쪽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결국은 비슷한 축제로 보여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이모시브나 뭐 프렌즈 형식의 어떤 여러 가지가 접목이 돼서 도심형이 돼야지 정말 이게 목적성이 독립기념관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였다 이러면 독립기념관을 부각시키기 위한 축제성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거 K컬처를 정말 부합을 시키고 싶다 이러면은 독립기념관과 배제를 시켜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네.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네. 상당히 이제 아까 교수님과 우리 지장님도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독립기념관을 다음 행사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다른 적정한 장소를
도색을 했으면 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두 분께서 많은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그 개선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앞으로도 천안시가 이제 계속 네네. 그 부분을 다시 뭐 찾고 또 발전해 나갈 것인데 이런 토론회도 있어야 되고 네, 사실은 그 토론- 의견을 서로 시민들이 참여형으로 가려면 시민들이 어그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게 뭐 몰래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갖고 가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참 유쾌하고 뭐 알찬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우리 저희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여하튼간에 오늘 귀중한 의견 나눠주신 우리 변정민 교수님 그리고 예. 지영애 지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 섭의 영이었습니다. 서기혜영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 이 프로를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 K컬처 이대로 좋은가 자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